최근 상생상국 기초과정의 첫 번째 시간은 53쪽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3쪽까지 그제 첫 페이지부터 해서 53쪽, 52쪽까지 내용들은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큰 틀에서는 말씀 다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우리 기초과정 하시는 선생님들은 안에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도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상생상극이란 것이 뭔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방송에 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가 아니라 이제 상생상극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오행은 이미 압니다. 해봤기 때문에 오행에 대해서 지금 그 진도가 나왔기 때문에 음랑이 오행으로 펼쳐졌죠. 펼쳐졌는데 그 오행 속에도 이제 그 어떤 다른 또 천의 오행과 지의 오행이 다 소속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 오행 속에 각각의 양과 음에 의해서 천의 기운은 오행의 음랑이니까 다시 10개의 기호로 부여했고, 그죠? 그 다음 지혜는 12개로 지금 기호들이 있습니다. 12개 기호들이 있고, 그것들이 천지가 하나로 묶여서 갑자를 부여했고, 천의 기운과 지의 기운에 그걸 갖다 부여해서 60개 틀이 만들어지고, 라는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걸 다시 함축해보면, 무주론을 이야기했는데, 우주 이원론으로 음양으로 이야기했죠. 음양이 쫙 펼쳐놓은 거예요. 이걸 축소하면 음양 쪽으로 변하는 것을 말했고, 이걸 세세하게 펼쳐보니까 60갑자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거기서 중도의 핵심적인 게 오행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오행적으로 지금 자꾸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오행이란 음양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오행 5가지 형태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죠? 나누어 준 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행이란 목화, 토, 금, 수를 말하지만 목이란 나무를 상징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표현이잖아요.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의 딱 나무로서 고정된 것으로는 보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목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은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목은 뭡니까? 음양적 변화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 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행동이 만물이 시작하는 거. 그죠? 그래서 1년 중에 봄의 계절을 목의 기호를 부여한 거다라는 거죠. 이래서 또 화는 목을 거쳐서 화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이라 하면 지금은 상생상극을 할 텐데 생과 극으로 나눠 볼 때 생이라 하면 날 생자를 썼습니다. 날 생자를 썼는데 생과 극인데 일단 오행으로 놓고 볼 때는 오행으로 보면 5가지가 돌아댕기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행적으로 변화한다. 오행이란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오행이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의 기호일 뿐이에요. 음양적 변화를 그죠? 변화하는 현 시점에 가장 먼저 변화해서 시작하는 것을 목의 기호라고 갖다 붙여놨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펼쳐지고 가장 육신적, 외적 성장이 가장 크게 있을 때를 화라고 붙였고, 그죠? 그 다음에 수렴하게 하는 그 뭔가 변화하게 하는 그 에너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토라고 기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죠? 붙여놨잖아요. 그 다음에 금은 그에 의해서 금의 형태로 또 변화하는 거죠. 금의 형태로. 또 금의 형태는 다시 본질로 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란 생명인 것이죠. 생명. 이 생명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 생명의 유전자 에너지를 갖고 있는 씨앗과도 같다라는 거죠. 우리 자연에서는. 그죠? 이 씨앗이 변화하는 것을 단계에 씨앗에서 가장 먼저 변화한 놈을 형태로 나온 것을 목의 형태라 했고, 이게 가장 펼쳐진 상태를 화의 형태라 했고,
그 다음에 토의 양적 어떤 성장을 음적으로 수렴하게 하는 어떤 그런 변화하게 하는 그 에너지를 토의 기호로 갖다 붙였고, 그죠?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다시 이 본질적 씨앗의 정신적 열매가 맺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또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다시 본질의 어떤 씨앗의 상태로 돌아가더라라는 건데, 이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오행이라고 했다. 자, 이걸 오행 다섯 가지, 이 목화톱 다섯 가지가 돌아가더라, 움직인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나 모든 만물들이 죽었다라면 행이란 말이 안 들어가죠. 정지돼 있다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본, 오행이라는 근본 자체가 음양적인 것을 움직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과 극을 말합니다. 생과 극을 말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표현을 있었듯이 오행에서도 이제 오행이 서로 생과 극을 한다. 이제 변화하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생적 변화, 그 다음에 극적 변화, 이거죠. 생이란 우리가 서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상생 도와줘가면서 상대를 도와줘가면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오행적으로 보면 목은 화를 밀어주고, 화는 토는 다시 금으로, 금은 수의 형태로, 수는 다시 목의 형태로 이렇게 상생하더라라고, 상생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뭐 상생은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생한다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그 얘기 나오게 되네요. 서로 목은 화의 상태나 또 화는 또 토의 상태나 이 서로 이 상태를 잘, 사회로 말하면 잘 조화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나는 누군가에서 도움을 받고 라는 얘기죠. 상승. 그러니까 서로 이 사회가, 모든 사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사회들이 이렇게 이제 상생하는 구조로 조화를 이루면서라는 얘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다? 성장하다라는 겁니다. 성장하다. 요 목화 토금 수의 순서는 절대 안 변하죠. 수부터 또 먼저 수목 이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 상생이 이렇게 순차적 이 변화 원리니까 이게 바뀔 수는 없어요. 만약에 수목 토 금화 이래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돼. 이게 잘못된 거죠. 어쨌든 금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가장 먼저 저는 목부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수부터 시작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수의 유전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씨앗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씨앗에서 만물이 생장하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본다면 서로 잘 상생하자라는 표현이지만,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가 서로 성장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상생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상극이라 하면 서로 하나 건너가면서 극을 하죠. 상극,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금을 극하고 금극목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명리학적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냥 명리학적 표현은 목극토라고 하죠. 목극토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극 한자의 극 자체가 이기다라는 거잖아요. 이기다. 그래 또 제압하다, 통제하다, 어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런 내용 담고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과 극은 이 조화와 어떤 균형, 지나침과 부족함 이걸 서로 잘 균형.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조화와 균형을 잘 적절히 이루면서 서로 성장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걸 우리 명리학에서는 상생상극으로 표현한 거죠. 상생상극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한 가지 제가 더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심리학 교수님한테 들었는 말씀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이제 그분한테서의 어떤 하시는 말씀이,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생각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관해의 관계잖아. 우리가 명리적으로 관해의 관계인데 긍정적인 관해의 관계. 관해란 뭡니까?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통제하다라는 거죠. 그죠?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고 외압에 의해서 억압받는 것도 되고 이 극이란 자체가. 그래서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 우리는 긍정적 극. 그죠? 극은 이제 관해니까. 긍정적 극, 부정적 극. 그 긍정적 극은 뭐겠습니까? 부정적 극은 뭐고? 이러니까 또 이제 이 다른 분에 나왔으면 그러면은 그 논리는 뭐 착한 악마, 그다음에 악한 악마 이것밖에 제 논리를 약간 이제 이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착한 악마가 같은 악마면 악마지 착한 악마가 그럼 그 나쁜 악마가 존재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악마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교수님은 스트레스라고 전제를 했고 그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걸 통해서 사회가 각자가 성장하자라는 거든 전제가. 자, 이래 놓고 볼 때 극이란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뭐냐면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있다. 시끄럽게 뛰어놀다. 그럼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생만 한다면 야 잘한다. 너 더 잘해라. 밥 먹고 해라. 힘내가 더 놀아라 이거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생을 할 게 아니라 그 형태는 생을 하는 형태고 그걸 하는 형태는 어디야 됩니까? 꾸준하고 뭘 하고 그 행위를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부정적 스트레스는 이 아이는 하지 마라 하면 지가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하는 제재를 당하니까 기분 나쁜 걸 맞을 거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거는 야가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거와 또는 야 밥 먹고 가면서 놀아. 밥 먹고 가면서 뜨더라도 괜찮아. 밥 먹고 가면서 힘내고 더 놀아. 이거는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놈의 새끼 여기서 공공장소에 뛰어놀아 하면 엄마나 아빠가 기통배기 때려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보죠. 그 아이는 과연 긍정적 스트레스가 되겠냐는 거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 오히려. 그러면 그거 하는 게 긍정적 극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극이죠. 그래서 우리 명리에서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평관이 그런 거잖아요. 정관은 어떻습니까? 반듯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죠. 그 표현이 아주 적절히 잘 맞아요. 그래서 상생상극이란 적절히 생하고 또 극받으려면 극받고 생받으려면 생받아야 되고 이래야 사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서로가 잘 성장할 수 있다. 사회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 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명리학에서의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은 실질적으로 그 기호들을 부여해서 우리가 미래를 또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라 했습니까? 이 상생상극론을 통해서 그 부여받은 명에 필요한 이 생과 균형을 잡아주는 필요한 뭔가 하나의 오행이죠. 그 오행을 찾아서 내가 비로소 그 오행이 뭔지는 모르지만 각자에 따라 다르죠. 그 오행을 찾아서 잘 사용함으로써 어떻다 그 사람 삶의 생에서 조금 더 불투명한 어떤 그 미래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그죠?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배우는 목적이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상생상극이란 우리 명리학에서 상생상극을 제가 방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생 받을 놈은 생 받고 극 받을 놈은 극 받아야 조화가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목생 이 각각의 오행의 글자들은 이 어떻습니까? 하는 일들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죠.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각자가
생도 하는 게 야는 본업이고, 목생화 하는 건 목의 본질적 에너지예요. 지가 하는 일이잖아. 그 다음에 목생화도 하지만은 목국토도 하죠. 그죠? 또 어떻습니까? 수생목도 받아야 되잖아. 내가 주고, 내가 이거는 뭡니까? 거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명리적으로 거하고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지만 이 오행이 하나가 만약에 많다라면 극 받아야 되면 극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안 받고 생을 받아야 되는 환경에 있는데 그걸 받게 되면 무리한 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부정적 스트레스가 되죠. 부정적 관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관적으로 크게 제압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적당히 그걸 받는 게 정관적 그걸 받는 거죠. 잘 될수록 긍정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자 주고 또 주고 나도 받고 나도 통제를 받아야 적당히. 그래 각각의 글자들이 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주고받고 두 개 주고 두 개 받고 하는 형태죠. 생해 주고 생 받고 극하고 누군가를 나도 그걸 하면서 제도와 그죠 어떤 거기에 그렇게 하게 하면서 나도 그것도 통제를 받고. 그런데 그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있을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이는 이제 명리학적으로 들어가서 목이라는 글자가 에너지가 만약에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사주 4개 기둥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8개의 글자가 그래서 사주 8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주인 또는 그 이제 이 전체 8글자 중에 이 오행에서 이제 목이라는 글자가 에너지가 많다라면은 이런 조화와 균형을 이미 깨진 거죠. 조화와 균형이 깨진 거예요. 사람은 볼게요. 우리 오행은 이미 5개입니다. 그죠? 오행은 5개인데 우리 태어난 생년월일을 놓고 아까 수학의 공식처럼 말씀드렸지만 놓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 기호를 수학 문제 푸듯이 푼다고 말씀드렸지만 10개가 되죠. 원래 오행이 음양으로 딱 맞다라면. 근데 8개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이 자체부터 벌써 부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완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또는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누군가를 그래서 명리적으로 생을 하고 조화롭게 해주고 도와주고 또 나 또한 그런 환경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가 또 통제도 해주고 그죠? 또 나도 또한 통제를 받아야 되면서 이제 이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이 같이 다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나치게 말하면 이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많다라면 그로 인해서 이미 그 자체가 벌써 깨진 거죠. 조화와 균형이 다 깨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8글자 자기 글자 빼고는 나머지 7글자인데 한 개가 벌써 한 3개나 4개나 되면 심지어 5개나 되면 어떻습니까? 다 깨진 거예요. 왕창. 어떻게 깨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다면 생하면 벌써 이 불은 꺼져버립니다. 찜질방에 가보셨겠지만은 찜질방에 불이 많을 때는 나무가 들어가면 그죠? 나무가 들어가면 불이 더 살고 원래 생의 에너지가 그렇잖아요. 내가 생을 해주면 이 화라는 목생화라는 것은 명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목생화하면 화의 에너지가 더 자라야 되죠.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은 생해주면서 나는 또 기운이 빠지는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하나 낳는 것과 같다라는 맥락인데 그죠? 생의 맥락이 그런 거죠. 그래 되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목의 에너지가 강하다면 화는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 약한 불에 그 불씨를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또 불고 약한 불에 통으로 된 큰 나무를 갖다 엎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럼 불이 생이 아니죠. 오히려 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나? 만약에 이런 관계를 우리 맥락적으로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만약에 여명에서
여명에서 목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과다자다. 그러면 화는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화는 목에서는 화는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일간자가 목다자가 화가 자식인데 그 불씨가 약한데 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 안 하나 야는 벌써 생을 하고 이 에너지를 생을 합니다. 생을 한다고 자식을 생을 하겠죠. 생을 해준다고 자식한테 잘해준다고 하겠죠.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식은 목에 엄마 밑에서 있으니까 어떻다 불이 자꾸 꺼져요. 이 화력을 지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여명에서는 자식은 엄마 밑에 있으면은 안 된다. 엄마 밑에 이미 이걸로 기호로 풀어보니까 이 명에서는 목일간자의 목타자 비겁이 강한 자는 어떻습니까? 딸이란다. 자식을 분가시켜라. 내가 안고 있지 마라. 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선생님들 일간다자, 일간이 지나치게 강하면 자식하고는 분가시켜서 따로 사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에요. 같이 내가 오야 자식이 좋은데 집착하겠죠. 그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때문에 못 사는 거라. 결국은. 이제 그래. 자식 입장에 보면 엄마가 오냐 지나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엄마가 다 해주고 그거거든. 그럼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 자립도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명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는 오히려 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 그럼 목극토는 토의 에너지는 이 토라는 에너지는 그럼 목이 타자면 여기에다가 또 집착합니다. 집착하는 거죠. 그럼 결국 집착하다면은 여기는 우회 됩니까? 아상나누. 자, 또 반대로 남명을 이야기하죠. 남명에서 목다자가 이 토라는 글자는 많지만 그제 에너지가 강하지 않은데 남자 명에서 비겁다자면 여기 부인에 해당됩니다. 그죠? 부인 위치적으로 부인에 해당되나.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고 보호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명분으로 집착하는 거죠. 그죠? 골 때리는 거죠. 골 때리는. 그러면 여기 지나친 통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 스트레스, 부정적 스트레스. 그죠? 지나친 통제. 정도적인 통제. 어떤 그런 거죠. 그럼 그럼 이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명리학적으로 치면 적당한 거는 정관이고 지나친 건 편관이 돼요. 편관적 느낌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죄로 보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통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 극과 거기 아니라 이 적당함과 지나침의 차이로 엄청나게 거기 달라져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 이미.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나침 때문에 이 조화가 이미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지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 가장 여기서 적절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 목다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술한 에너지가, 그죠? 수의 오행이 계속 수생목, 목이 더 자라나고 자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아이고, 이 공공장소 야가 얼마나 힘이 좋아하고 잘 뛰어노는지, 다른 사람 시끄럽든지 잘 뛰어노는지, 어야 밥이나 좀 더 무감히 힘내라. 그와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같은 맥락이다. 결국 그러면 여기는 더 조지는 거죠. 좋지 않다. 그래서 가장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적절히 극을 받아라. 극 받으려면 이놈이잖아요. 이 에너지잖아. 그래, 극을 받아야지 균형을 이루어지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이 세상이 아름답다.
상생.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이 상생과 이 상극의 원리, 여기 중급에서 하는 얘기도 맹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 입에서는 이 말이 나오지만 이 원리는 자연이 변화하는 그 순환하는 어떤 이치, 법칙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법칙이나 수에서 목으로 가고 목에서 다시 화로 가죠. 화에서 다시 어떻습니까? 토의 개입에 의해서 금으로 지나 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은 화로 가지 않고 토의 개입에 의해서 금으로 갈 수가 없다. 절대적이죠. 우주순환 법칙이에요. 이게. 결국은 상생상극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것이지만 이 원칙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치다라고 해서 명리라고 성리가 있자 어떤 철학적 개념에서 집어넣은 거지만 실제적으로 순환 법칙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순환 법칙이다. 여기서 우리는 내 삶에서 불투명한 내 삶에 그저 좀 더 미래를 오늘보다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런 것은 이제 이 연구를 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내가 들려드렸지만은 그런 얘기들 하세요. 지나치게 맹신하지 마라. 그러나 분명히 도움은 된다.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다라면 그걸 찾아서 우리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종교나 이런 걸 떠났어.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뭔가에 자꾸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고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엄연히 학문을 하면은 지식이 쌓아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 펼쳐서 인생에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상생상극을 잘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생상극론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질문하실 거 있을 것 같은 표정인데 아니에요. 예.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하면서 질문하십시오.